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엑셀 11회 2021년 상시 4회 기타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차트와 매크로 그리고 기타 프로시저라는 것까지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타 작업 1번의 차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수정할 건데 5개의 항목을 수정하자 그랬습니다. 개당 2점이죠. 천천히 보고 작업을 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겠을 때 이 차트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게 보이죠.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문제를 풀면 더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수급률 계열이 지금 보면 이 오렌지 색깔은 노인 인구수고요. 회 색깔은 수급자 수인데 수급률은 노랗게 돼 있어. 근데 노란 게 지금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거는 숫자가 너무 작다는 뜻이에요. 이제 밑에 바닥이 붙어 있어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선택합니까? 범례를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또는 요즘 버전은 수급자 수나 노인 인구수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계열로 가도 되고요. 데이터 범내에서 수급률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왜? 컴보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위에서 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컴보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관계없습니다. 수급률을 찾아서요. 수급률의 차트 종류를 바꿀 거예요. 뭘로 바꿀 거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름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축으로 바꾸자 그랬죠? 보조축 체크를 만들고요. 확인. 그래야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1번이 끝이 났어요. 두 번째, 차트 제목을 넣을 거예요. 자,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을 넣을 건데 차트 위라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노인 복지연화. 만약에 글자를 적는 게 아니라 몇 번자고 연동하라 그러면 테두리를 선택하고요. 수식입력 줄에 이꼴 내가 원하는 위치. 엔터. 그러면 이 글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연동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다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 해놓고요. 자, 우리는 글자를 손으로 적어야 되겠죠. 노인복지현황 이라고 제목을 넣고 난 다음에 도형 스타일을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스타일은 서식에 있어요. 도형 스타일에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사라 그랬어요. 미세효과의 황금색 강조사. 이름 정확한 걸 찾아주면 돼요. 바뀌었죠? 끝이 났어요. 세 번째, 세로 갑축. 얘는 세로, 주 세로, 얘는 보조 세로거든요. 세로 갑축의 표시 단위를 100만. 숫자 위에서요. 오른쪽 버튼 축서식으로 가서 여기에 축 옵션이 뜨죠. 여기 보면 표시 단위라고 있는데 얘를 뭘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100만. 그리고 닫으면 이렇게 100만이라고 생겨요. 모양이 맞춰졌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최소값, 최대값이 있는데 이 최소값을 이렇게 바꾸라 그랬습니다. 최소와 최대, 우리는 그걸 경계라고 표현하거든요. 최소는 30%고요. 최대가 42%네요. 자, 보조축에서 오른쪽 버튼 축 서식으로 가서 여기 보이죠? 축 옵션의 경계가 최소 최대라고 되어 있는데 30%니까 0.3이겠죠. 요렇게 표시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수급률은 노란색 얘인데 2016년은 수급률의 2016년은 요 자리겠죠. 갖다 대었을 때 수급률의 2016년이다 라고 보일 거예요. 선택하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혼자 선택이 된다 그랬죠. 이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을 넣을 건데 보면 이렇게 넣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넣어주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레이블 추가를 이렇게 하면 이것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럼 이 레이블을 다시 서식에 가서 여기 보면 계열 이름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게 다 생겨요. 보이죠? 그래서 저렇게 생기면 이걸 다 지워줘야 돼. 일일이 하나씩.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하나만 선택을 하고요. 클릭 한 번 더 클릭 해놓고 자, 여기서 레이블 추가로 가지 말고요. 레이블 여기서 추가해서 바로 가지 말고요. 여기에 보면 요소에
차트 요소에 레이블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기타로 오세요. 요게 제일 편해요. 기타로 가서 위에서 해도 돼요. 이 기타에서 표시되는 게 뭐가 표시되어야 되냐면 범례 이름, 그리고 항목 이름, 그리고 값까지 표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열 이름 보이죠? 계열 이름과 값, 그리고 항목 이름이 이렇게 표시되는데 화면상에서 심표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위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위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화면상에서 위쪽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자체를 뭐로 할 거냐면 설명선, 데이터 설명선 모양으로 잡아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한 거는 일반 데이터 레이블인데 얘를 데이터 설명선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보세요. 저는 선택을 해서요. 자, 요렇게 선택을 해서 요소에서 레이블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설명선, 기타 옵션 했죠? 데이터 설명선을 선택을 해주면 보이죠? 요렇게 설명선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걸 선택을 하고요. 레이블 추가하고 서식으로 가면 다 생기니까 일일이 지워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건데 없어졌어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을 할 건데 기타 옵션으로 가는 걸 제가 권장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디자인 메뉴에 보면은 차트 요소 추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여기에서 설명선하고 또는 옵션하고 설명선 이렇게 들어가도 동일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전부 다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선으로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가서요. 테두리를 둥근 테두리, 둥근 모서리 선택을 하고요. 그림자를 찾아서 그림자는 효과 있죠. 그림자를 찾아서 안쪽 가운데 미리 설정해서 안쪽에 가운데 이름을 찾으면 돼요. 그래야 이렇게 안쪽으로 그림자가 생겼죠. 나머지 동일하죠? 전체 차트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거의 매번 비슷한 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하던 것들 연습해 주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해 놓고요. 자, 두 번째, 기타 작업 2번으로 올게요. 자, 기타 작업 2번은 매크로를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만든 매크로는 항상 A 1번지를 선택하고 매크로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해줘야 될 거 먼저 요거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해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 사용자 지정 형식을 할 건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할 건데 값이 50 이상 조건인 경우에 색깔은 빨강, 앞에 별표를 붙이고요. 30 이상인 경우에는 파랑인데 별표를 하얀 별표를 붙일 겁니다. 그 뒤에 이것도 뒤에 숫자, 이것도 뒤에 숫자를 붙일 거고요. 그 외에는 숫자만을 이렇게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친절하게 주죠. 50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30 이상, 50은 안 되는데 30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0인 경우에는 그냥 0으로 나타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기본이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 아무 말이 없으면 이렇게 준다 그랬죠. 기본 형식이 만약에 조건이 들어가면 조건 해당되는 서식 조건은 대괄호로 온다고 했습니다. 세미콜론 조건 해당되는 서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할 때 조건이 두 개예요. 50 이상이냐 30 이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줘야 될 거. 자, 치우고 자, 다시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보이죠? 이 별표랑 숫자 사이에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얘도 별표랑 숫자 사이에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떨어져 있는 건 열의 너비를 넓히면 상관없이, 좁혀도 상관없이 떨어져야 된다. 왼쪽 끝과 오른쪽 끝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 별표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별표를 계속 나오게 하라.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1번지를 클릭해 놓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가서, 자, 매크로 이름 뭘로 준다 그랬습니까?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기록 중이죠? 어디서 어디까지? J3에서 J28까지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자, 이 범위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원래 있던 지표주는 깨끗하게 지워놓고요. 자, 여기다 넣을 건데 제가 저기다가 조금 크게 띄워볼게요. 자, 크게 띄워놓고요. 자, 여러분들이 조건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조건 누구라 그랬습니까? 조건이 대괄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조건과 색깔 이름은 서로 바뀌어도 관계가 없어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색깔은 빨강을 주자 그랬습니다. 빨강인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일단 별이 나와야 되잖아요. 별은 글자죠. 다음표 안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색깔 있는 별이죠. 자, 요 뒤에 다음표 안에 별을 했어요. 공백을 이 너비만큼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글자를 공백이 반복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공백이 반복돼야 되는데 뭔가를 반복하겠다라는 의미가 아스트리스크입니다. 저 뒤에 내가 A라고 글자를 쓰면 A가 반복, 공백을 쓰면 공백이 반복이 돼요. 저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숫자는 천 단위 구분교 이런 거 없이 그냥 숫자만 나오면 되죠. 그래서 숫자가 100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1000을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숫자를 표시하겠다. 0. 이게 첫 번째예요. 세미콜론. 두 번째 똑같은데 조건이 30 이상이냐? 30 이상이면 색깔이 뭐라 그랬습니까? 파랑이. 파랑이고요. 이번에는 저 별을 나타낼 거고요. 자, 별표 아스테리스크 반복하겠는데 뭘 반복한다? 공백을 반복하는데 숫자를 띄울 거예요. 조금 어렵죠? 세미콜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숫자만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0. 조건도 필요 없잖아요. 이 조건도 아니고 이 조건도 아닌 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서식에 들어갈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붙여볼까요? 이게 이 자리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확인했을 때 보이죠? 그럼 제가 이거 늘려볼까요? 늘려도 끝에서 끝까지 공백이 반복되는 거예요. 줄여도. 보이죠? 그럼 만약에 자, 여기서 셀 서식에서요. 내가 이 별 뒤에 지금 공백을 적었죠? 저기에 1이라고 적었다. 그럼 1이 반복되죠. 보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A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A가 반복이 돼요. 아스트리스크 별표에 이 별표 말고요. 아스트리스크 의미는 저거예요. 그럼 저걸 만약에 다음표 안에 A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적을 땐 이거는 쓸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글자를 표시를 할 때는 다음표 안에 적을 건데 아스트리스크는 반복한다는 의미인데 그 뒤에 반복 뒤에 적는 건 다음편에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식을 조건을 먼저 적었는데 이 색깔과 조건이 서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거꾸로 적어도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습관적으로 조건을 먼저 적는데 조건, 색깔 또는 색깔 또는 조건, 서식을 넣을 건데 별표 아스트리스크는 그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반복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공백이 반복해지니까 첫 번째는 앞에는 이거, 끝에는 숫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끝났죠? 범위 해제하지 말고요. 또는 해제해줘도 됩니다. 그대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또는 밑에 준비 옆에 기록 중지를 눌러서 매크로를 기록 중지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라 그랬냐면 단추를 L2에서 3영역에 만들 거예요. 자, L2에서 3영역은 이 영역이잖아요. 그죠? 자,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만들 건데 그릴 때는 Alt 누르고 그린다 그랬습니다. 단추는 그리면 바로 연결이 뜹니다. 도형은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눌러야 돼요. 자, 연결을 하고요. 글자를 서식 적용으로 쓰자 그랬습니다. 원래 있던 글자를 지우고요. 하나가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다시 A1번지에 클릭해 놓고요. 자,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을 만들 건데 이름을 일반으로 만들자 그랬습니다. 일반으로 만들 건데 J3에서 J28 범위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일반,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가도 되고 홈에서 이거 일반으로 줘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셀 서식에서 일반 이거 해도 되고 여기서 일반 고쳐도 됩니다. 자, 끝났죠? 기록 중지. 단추를 어디 만들라 그랬습니까? L5에서 6에 만들 거예요. L5는 이 자리죠? 단추를 만들 건데 Alt 누르고 만들 겁니다. 일반이라는 걸 연결하고요. 글자를 서식 해제라고 준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틀린 거 하나 있죠? 이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서식 해제라고 줘야 되는데 제가 이것만 보고 일반이라고 줬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저거 수정하는 방법 얘기할게요. 자, 서식 해제라고 주고요. 나 매크로 이름을 잘못했어요. 매크로 이름을 어떻게 변경을 할 건가? 자, 여기 보면 매크로라고 있죠. 매크로에 얘를 편집을 누르면, 옵션을 누르면 이름은 변경을 못해요. 보이죠? 이게 이론 시험에 나와요. 편집으로 가면 이렇게 매크로 코드 창이 뜰 거거든요. 이 일반을 서식 해제로 바꾸세요. 저처럼 혹시 실수하는 사람 있을까봐. 그리고 이 코드 창은 그냥 닫으면 돼요. 그러면 연결 잘못됐죠?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을 뭘로 해줘야 됩니까? 서식 해제로. 그러면 정상 작동을 합니다. 해볼까요? 눌렀을 때 보이죠?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잘못 읽고요. 매크로 이름을 잘못 줬어요. 그러면 매크로의 편집에서 요 이름을 바꾸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해제하는 건 간단한 거지만 첫 번째 거 조금 어렵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요. 각 5점이죠. 1번 5점, 2번 5점. 각 5점입니다. 자, 매크로 기타 작업 2번이었고요. 기타 작업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3번은 1번과 3번만 하자 그랬습니다. 2번은 할 필요 없어요. 자, 1번에 뭘 하자 그랬냐면 서비스 신청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서비스 신청이라는 폼이 나타난다. 쇼예요. 그죠? 그리고 자, 이것도 줄 거 볼까요? 클릭을 했을 때 폼이 나타나도록 하고 초기화 이니셜라이즈가 되었을 때 수급자 유형이라는 CMB 수급자 유형 목록에 범위를 넣을 때는 로우 소스라 그랬어요. 이 범위를. 이 범위에는 이 소스에는 이 범위를. 그리고 얘는 초기값. 선택되겠다라는 건 불 들어온다는 뜻이죠. OPT는 옵션 단추니까 이 작업을 이니셜라이즈해서 작업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자, 옆으로 조금 비껴놓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이렇게 불을 켜자 그랬어요. 그 상태에서 서비스 신청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코드 창이 이렇게 바로 떠요. 뒤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뭘 할 거냐? 서비스 신청이라는 폼을 점 누르면 이렇게 뜬다 그랬어요. 보여라 쇼 찾아서 더블 클릭. 끝났죠?
왼쪽 탐색창에서 폼 안에 서비스 신청이라고 있죠. 더블 클릭 열어서 위에 코드 보기로 들어가면 사용자 폼, 유저 폼 클릭이라고 돼 있어요. 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줘야 돼요. 야는 안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 있는 대로 CMB 수급자 유형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이름 적으면 점 찍었을 때 나타납니다. 자, 로소스라 그랬죠? 범위가 들어가는 거. 로소스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 범위를 우리가 넣을 때는 다운표 넣는다 그랬습니다. J5에서 J7까지 넣자.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CMB는 컴보박스라 그랬습니다. CMB 서비스명 점 똑같이 로소스. 로소스에는 J10에서 J13 넣고요. 그 다음 뭐였습니까? OPT 남이라 그랬어요. 불 들어오게 하라 true였어요. 점 밸류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얘가 여기서 해당되는 거죠. 얘가 CMB 수급자 유형이 될 거고 얘가 CMB 서비스명. 이름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옵션 단추 남, 옵션 단추 연대, 남에 불 들어오게 하자 그랬습니다.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 여기서 위에 초록 색깔 삼각형 보이죠? 사용자 정의 폼 실행이라는 거. 이걸 눌러서 확인해 보면 제일 편하다 그랬어요. 남 불 들어왔죠? 데이터 들어왔죠? 데이터 들어왔죠? 정상적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끝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두 번째가 아니라 3번이겠죠. 2번은 빼고. 자, 3번. 닫기 단추를 CMD 닫기를 클릭하면은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건데 제목으로는 폼 종료, 날짜는 데이트, 현재 날짜는 띄우면 돼요. 확인 버튼 하나입니다. 자, 쟤를 화면상에서 띄운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폼 창을 이렇게 띄우고요. 닫기를 더블 클릭해서 코드 띄워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니셜라이즈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여기에서 CMD 닫기를 찾으면 CMD 닫기 클릭이라고 생기거든요. 여기서 작업을 해줘도 됩니다. 자, 메시지 박스를 띄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는 MSG 박스였어요. 프롬프트 내용으로 들어갈 게 데이트. 비주얼 베이직 함수입니다. 컴마. 버튼 타입은 기본이 OK 올리기 때문에 통과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선택해도 돼 OK 올리. 타이틀은 다운편에 폼 종료.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요. 폼을 닫아라 그랬죠. unload me. 확인할까요? 자, 실행 닫기 눌렀을 때 메시지 박 떴죠. 확인 닫혔어요. 그러면 정상이라 그랬습니다. 코드 창 닫고요.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 기타 작업 3번에서는 2번은 할 시간도 없죠. 아예 그냥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요. 1번과 3번이 거의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1, 3번만 정확하게 해줘서 5점, 5점, 10점을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기타 작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